문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는 5개의 소문제가 있고 그 중에 1번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를 읽어보면은 지점이라고 있는데 지점 중에서 동부인 지점에 매출액의 합계를 구해서 C13에다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합계를 구하는데 지점이 동부가 지금 2개가 있네요. 그 지점이 2개인 곳에 매출액 합계를 갖다가 요 자리에다가 넣으라고 하는 거죠. 구하라고 하는 건데 함수는 그러면은 이 데이터 표에서 구하는 거니까 뒷섬 함수를 사용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조건에 해당하는 거는 A12, 13 영역에다가 이 영역에다가 지점이 동부라고 하는 조건을 갖다가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뒷섬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동부 지점의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라운드 다운을 쓰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보면은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올림을 하라고 했습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라면 라운드 업을 써야 되겠죠. 올림이라는 건 무조건 1이던 2던 3이던 무조건 올려주는 게 라운드 업이죠. 그래서 올림을 사용해서 이렇게 100의 자리에서 올려가지고 100의 자리까지 0이 3개가 나오게끔 요렇게 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뒷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만들라고 했으니까 조건을 입력하도 되는데 혹시 오타가 나면 에러가 나니까 여기 지점이 동부 2개를 갖다가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여놓겠습니다. 오타 없이. 그래서 조건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지점을 클릭하고 여기 수식이 잘 보이도록 글자를 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퀄 넣고요. 그 다음에 뒷섬을 넣어주면 뒷섬 함수를 넣어주면 여기 지금 인수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넣어주면 지금 인수 설명이 나오죠. 뒷섬 함수는 3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고요.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필드명을 포함해서 표 전체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전체 표 중에서 우리가 썸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해당하는 필드가 몇 번째인지가 2번째 인수로 나오고요. 3번째 인수는 조건입니다. 현재 조건은 뭐냐면 지점이 동부인 조건인 거죠. 요 인수가 3개 도움말 나오니까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죠. 그러면 무조건 필드명을 포함해서 해당하는 표를 다 선택해 주면 됩니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데이터가 있는 표를 다 선택을 해주는 게 첫 번째 인수고요. 쉼표 넣어주면 첫 번째 인수 끝나고 두 번째 필드를 넣어주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썸을 구하고자 하는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어디에 있나요? 매출액이죠. 하나, 둘, 세 번째 열이니까 3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수 끝났으니까 쉼표 넣어주면 크리테리아 이 매출액 중에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더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크리테리아 조건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지점이 동부인 꼭 필드명이 들어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을 넣을 때는 필드명과 같이 이렇게 잡아주고 가로 닫아준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지금 여기 글꼴이 너무 커가지고 그런데요. 줄여주면은 이렇게 나왔죠. 그랬더니 어, 8,100하고 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100의 자리까지는 0으로 나와야 되는데 100의 자리에서 무조건 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0이 나오도록 라운드 함수를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뒷섬으로 구해진 이 값을 라운드 업 함수 무조건 올려주겠다. 어떤 이 값 자체를 갖다가 첫 번째 인수는 이 값이고요. 어느 자리에서 올려줄 거냐? 어떻게 하냐면 100의 자리에서 올려줘서 결국 0이 3개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0이 3개가 보일 때는 어, 일십 100의 자리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0이 3개, 만약에 소수점 이하일 경우는 셋째 자리일 경우는 3이라고 양수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올림하는 라운드 함수를 사용할 때는 소수점 아래는 양수로 넣고 소수점 위로 1의 일십 100자리는 음수로 넣으면 되는데 지금은 0의 개수가 3개가 되게끔 그냥 쉽게 0의 개수가 3개가 되게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인수를 두 번째 인수를 넣어주고 엔터를 쳐주면 여기 100의 자리에 있던 1이 무조건 올림이 돼서 1000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구했고요.
이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표 2에서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상여금이 여기 있죠. 상여금이 120만 원 이상인, 상여금이 120만 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그다음에 기본급이 있는데 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개의 조건에서 개수를 세워주는 함수가 count ifs 함수죠. count ifs 함수를 사용해서 구해주는데 에버리지 함수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사용하는 걸까요? 여기 count ifs 조건 중에 하나가 기본급의 평균 이상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연산자가 end 연산자. 왜냐하면 개수를 세워줘서 뭐 2라고 하는 개수가 나왔을 때 뒤에다가 명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nd 연산자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count ifs 함수에서 어떤 함수 조건에서 함수식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럴 때는 또 이 end 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가 해야 되는 거죠. J12셀에다가 할 거고요. 일단은 제일 맨 처음에 개수를 세야 되겠죠. count ifs 함수, 여러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count ifs 함수를 선택해 주면 밑에 밑에 보면은 이렇게 조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는 첫 번째 조건이 있는 범위, 지금 어딘가요? 상여금이죠. 그 첫 번째 조건이 있는 범위, 상여금의 범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범위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첫 번째 조건을 넣었습니다. 이 중에서 120만 원 이상인 게 두 번째 조건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조건의 범위 어딘가요? 기본급이죠. 기본급이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범위에서 해당하는 조건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고 우리는 조건이 두 개니까 가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이 있는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럼 잘 잡았으니까 첫 번째 인수 끝났으니까 쉼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범위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할 거냐.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은 뭐냐면 120만 원 보다 커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다 크다니까 크다 하고 120만 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count ifs 함수나 sum if나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할 때는 그 조건에 들어가는 그 조건에서 부등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미리 적어 놨는데요. 어떤 count if, sum if, average if에서 부등호를 이용해서 숫자 값이랑 비교를 할 경우에는 따옴표를 부등호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부등호는 무조건 따옴표 안에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기본 상여금에서 120만 원 이상인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세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급이죠.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기본급 범위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쉼표에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 기본급의 조건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일단 기본급의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에버리지 함수로 이 기본급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해서 이 기본급의 평균 값보다 뭐라 그랬죠? 평균 이상인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count ifs나 이런 조건문에 있어서 부등호는 여기 에버리지 뒤에 들어가면 안 되고 무조건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이니까 같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아까 숫자처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안 됩니다. count if, sum if, average if에서는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넣어줘야 되냐면 함수식 숫자인 경우에는 그냥 큰 따옴표 안에 숫자와 부등호가 같이 들어가면 되지만 함수식에서 그 함수식으로 계산되어진 값과 그 값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부등호만 따옴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end 연산자 큰지 확인을 해봐라. 어떤 것과 비교를 하는 거냐면 에버리지 함수로 계산한 이 함수식의 결과값이랑 그래서 부등호만 따옴표에 들어가고 그 해당하는 함수식은 end 연산자로 연결해 줘야 되고요. 어떤
어떤 셀 안에 30이란 숫자가 있어서 셀 안에 있는 값이랑 비교를 해야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등호를 넣어주고 엔드 연산자 써주고 셀 주소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인 경우에만 큰 따옴표에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부등호로 조건에서 부등호로 비교하는 값이 함수식이거나 셀 주소인 경우에는 엔드 연산자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갔죠? 예, 여기 가서 여기 에버리지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고 부등호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를 넣어주고 마지막에 이거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 이프스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상여금의 범위죠. 이 범위에서 어떤 조건인가요? 120만 원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조건. 그래서 숫자인 경우에는 따옴표 안에 숫자를 같이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어딘가요? 기본급이죠. 여기 기본급의 범위를 잡아주고 거기에 값을 비교하는데 그 숫자 값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의 평균값, 에버리지로 구한 평균값이랑 비교를 할 때는 부등호만 따옴표 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로 함수식이랑 같이 이렇게 비교하게끔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세 명이 있네요. 세 명의 개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명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식 카운트 if로 구한 함수식 맨 끝에다가 이 나온 값에다가 문자를 보태줘라. 엔드 연산자 넣어주고요. 문자는 다운편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명이라고 하고 엔터 쳐주면 새 명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번 문제에서 특별히 주의할 거는 이 조건에 들어가는 부등호 값이 숫자와 비교를 하는지 함수식과 비교를 하는지 셀 주소와 비교를 하는지를 구별해 가지고 부등호를 갖다가 숫자와 함께 안에 넣어준 큰 따옴표 안에 넣어줄 건지 아니면 부등호만 큰 따옴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로 비교를 하는지 요거를 갖다가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주민등록번호에서 지금 3번 표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 문자가 1일 또는 3이면 남자고 2 또는 4면 여자라고 여기 성별란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별란에다 성별을 여자, 남자를 표시하는데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 자리는 어딘가요? 여기죠. 요 8번째 한 자리 값을 미드 함수로 가져와서 이게 2인 경우에는 여자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인 경우에는 남자라고 써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 1과 3은 남자, 2와 4는 여자라고 넣어주라고 해서 추주 함수와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미드 함수는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 한 글자 값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 결과값에 따라서 1일 때는 남, 2일 때는 여, 3일 때는 남, 4일 때는 여라고 이 자리에다 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 선택하고요. 이퀄 넣어준 다음에 일단 미드 함수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미드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의 한 자리 값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여기는 2라고 나왔죠. 쭉 잡아당겨서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 3, 4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2일 때는 2라고 나오면 안 되고 여자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클릭해서 미드 함수를 갖고 나온 앞에다가 추주 함수를 넣어 주겠습니다. 추주 함수는 그 해당하는 값이 결과값이 1, 2, 3, 4로 나올 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드 함수로 나온 이 결과가 1, 2, 3, 4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추주함수의 첫 번째는 인덱스 넘 어떤 글자가에서 그 결과값이 1이었을 때는 밸류 1이 나오고 2였을 땐 밸류 2가 나오고 3일 때는 밸류 3, 4일 때는 밸류 4 이렇게 쭉쭉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미드 함수로 나온 결과값이죠. 이게 첫 번째 인수고요. 이 결과값이 1이었을 때가 두 번째 인수죠. 이때는 1이었을 때 남자인 거고요. 끝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는 2였을 때 결과값이 여자라고 나오고 끝났고 그 다음에 3이었을 때는 남자라고 넣어주고 끝났고 4였을 때는 저희는 4까지만 나왔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쳐주면 아까 2였던 여자가 2가 여자로 나왔고요. 밑에 복사하면 남자 이렇게 쭉 복사하면
그 주민등록번 한 자리 값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주함수와 미드함수에 의해서 3번을 풀어봤고요. 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여기 총점에 있는 점수를 봐서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라고 나오고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나머지는 그냥 공백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함수는 라지 함수와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f 함수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건가요? 이 첫 번째 조건이 맞으면 최우수, 첫 번째 조건이 맞으면 최우수, 두 번째 조건이 맞으면 우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이 나오라고 해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할 때 if문을 사용할 거고요. 라지 함수는 어떤 범위 내에서 첫 번째로 높은 값을 찾아줄 거고요. 두 번째로 높은 값을 찾아주는 게 라지 함수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해당하는 데서 이퀄 넣어주고요. 라지 함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라지 함수로 갖다가 해서 이 범위에서 첫 번째로 구해지는 함수를 찾으라고 해서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면 18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만약에 찾아서 엔터 친 다음에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쭉 찾으면 지금 막 틀렸죠. 이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건 188이 맞는데 밑으로 가면 141이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범위를 넣어줬더니 밑으로 수식이 복사가 되면서 이 지금 첫 번째 행은 요 파란색 범위가 맞죠. 요 밑에 거는 하면 수식이 복사가 되면서 이 라지 함수에서 사용했던 범위도 아래로 계속 늘어나가지고 밑에 줄은 이 위에가 총점란이 아니라 요 아래로 계속 내려간 빈 여백을 해서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라지 함수를 갖다가 수식을 복사하는 경우에는 이 라지 함수 값을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오는 범위에 대해서는 꼭 절대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넣어줘야지 이 파란색의 범위가 밑으로 복사가 되더라도 범위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엔터를 해주면 188이고요. 복사를 쭉 해주면 지금 다 똑같이 이 해당하는 줄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모두 다 지금 다 똑같은 범위 안에서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지 함수를 넣어줄 때 꼭 절대 주소로 넣어줘야 되는 거, 수식이 복사가 되더라도 늘어나지 않게 하는 거, 요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라지 함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조건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if를 사용해 가지고요. 넣어주는데 if 함수는 어떤 게 인수가 3개가 들어가죠. 첫 번째는 조건이 들어가고요. 이 조건이 참이었을 때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인수가 보여지고 이 조건이 거짓이었을 때는 요 세 번째 인수가 보여주라는 게 3개의 인수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요 라지 함수로 계산한 값이 수식을 갖다가 여기 지금 수식이 늘어나면서 안 보이는데요. i 17이죠. 그래서 i 17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 입력하면 좋은데 수식 입력줄에 입력하면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서 여기다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라지 함수로 찾은 값이 이 해당하는 행의 총점과 비교를 해라. 만약에 그게 진짜 똑같다 그러면 최우수라고 나오고 아닌 경우에는 두 번째인 경우는 우수, 아닌 경우에는 빈곤인데 아닌 경우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가지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아닌 경우에서 if문을 한 번 더 써주셔야 됩니다. if문을 또 써가지고 이번에는 그 라지 함수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갖고 오는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라지 함수를 사용해서 이 총점의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왔을 때 그거를 또 i17행과 비교를 해라. 그랬을 때 두 번째 값이랑 맞다 그러면 우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도 아닐 때는 빈 여백으로 그냥 빈 따옴표로 넣고 가로 닫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아닌 경우에 대한 두 가지 경우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if문의 조건은 이게 조건문이죠. 그 라지 함수 첫 번째 큰 값을 구해서 i17행과 비교를 해라. 비교를 해서 만약에 똑같은 값이면 최우수라고 나오고 만약에 똑같은 값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라지 함수의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서 i17행이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두 번째로 큰 수가 맞으면 우수라고 나오고 이것도 아니면 그땐 공백으로 나와라.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닫아주고 나서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이 부분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면 우수라고 나왔습니다. 우수라고 나왔고 그러면 얘가 두 번째로 큰 값인 거죠. 그 다음에 쭉 복사해서 주게 되면은 지금 188이 제일 큰 수였기 때문에 최우수 나왔고요. 두 번째로 큰 176이 우수가 나오고 나머지 세 번째는 전부 다 공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을 안에서 아닌 경우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 경우에는 이 부문에 거짓 값이 나와야 하는 인수 자리에다가 거짓값이 나와 있는 인수 자리에다가 if문을 한 번 더 넣어서 거짓에 해당하는 게 두 개를 넣어줘야 되고 혹시 거짓이 아닌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안에 if문 안에 또 이 거짓 세 번째 값에 또 if문을 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if문 안에 if문 넣는 걸 했고요. 자,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여기 지금 원서 번호에 있는 첫 번째 글자 값을 이용해서 이 글자 값을 가져와서 이 아래에 있는 표랑 비교를 해서 그 해당 M인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학과, N인 경우에는 네트워크 학과가 여기 지원 학과에 나오게끔 이 원서 번호의 첫 번째 글자 값을 아래 표에서 보고 값을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로 된 표에서 결과값을 가져오는 함수가 hlookup 함수죠. 그리고 원서 번호에서 글자를 찾아오게 할 함수가 왼쪽부터 한 글자 찾아오는 left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 혹시 여기서 갖고 온 m이나 ns가 있는데 여기 지금 a가 있잖아요. 여긴 지금 a가 없죠. 이렇게 해당하는 값이 없는 경우에 오류가 발생할 때는 오류 코드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때 사용하는 함수가 if error죠.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오류 코드라고 나오라고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여기에다가 먼저 글자부터 갖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레프트 함수를 쓰고요. 한꺼번에 계산해 볼까요? 해당하는 범위를 쫙 잡아주고 해당하는 범위를 쫙 잡아주고 넣어주겠습니다. 레프트 함수로 넣어준 다음에 갖고 올 것은 여기 해당하는 행에 원서 번호를 넣어주고요.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한 글자를 갖고 와라. 그래서 범위를 다 잡았으니까 컨트롤 엔터를 치면 여기 해당하는 범위에 대한 수식이 자동 복사가 되면서 결과값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 MNS 쭉 얻어왔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M이었을 때는 멀티미디어, N이었을 때 네트워크가 나와야 됩니다. 레프트 함수로 구해전 값이 나왔는데 이 값을 어디서 이 아래에 있는 표에서 찾아오게 하는 함수가 가로로 된 표에서 값을 찾아오는 게 hlookup이죠. 룩업 함수를 갖다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hlookup 함수에 인수는 3개가 필요합니다. 룩업 밸류라고 해서 찾아오고자 하는 값. 우리는 이 한 글자죠. m이라고 하는 한 글자. 이 값을 찾아올 건데 어디서 테이블 어레이는 어딘가요? 그 찾아올 테이블 값이 있는 곳. 이 표죠. 이게 두 번째 인수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우 인덱스. 이 표에서 어떤 값을 갖고 올 거냐? 몇 번째 줄에 있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갖고 올 거고 갖고 올 때 어떤 레인지 룩업이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냐 아니냐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니까 여기서 false라고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인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찾아온 문자 값을 기준으로 찾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문자 값을 가지고 어디서 찾을 거냐. 요 밑에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값이 있는 열부터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필드명은 빼고 SNM 문자 값이 있는 열을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넣고 나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행에 있는 이 수식을 hlookup 수식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사할 거잖아요. 복사할 때 이 표의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놔두게 되면 복사할 때마다 요 빨간색의 표의 범위가 밑으로 증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조건 변하지 말아야 할 주소값은 F4를 눌러서 무조건 달러를 붙여주고요. 이 표에서 이 딱 빨간색 고정된 값에서 가져올 거다. 밑으로 행이 복사되더라도 이 빨간색 표는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수 넣어주고요. 이 표에서 값을 찾아올 건데 이 표의 몇 번째 줄일 거냐? 우리는 두 번째 줄에 있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멀티미디어를 찾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비슷한 값을 갖고 올 건 우리는 정확하게 M이면 멀티미디어 정확한 값을 갖고 와야 되니까 폴스라고 넣어주고 갈로 닫고 엔터를 넣어주면 멀티미디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식 때문에 크게 나는데요. 요걸 갖다가 쭉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쭉 n은 네트워크라고 다 됐는데 마지막에 갖고 온 건 a 값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시에는 오류 코드가 나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수식에서 찾아온 값에서 이 전체가 룩업으로 룩업으로 찾아온 값 전체에서 혹시 에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if 에러 함수를 넣어주고요. 값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if 에러 함수는 어떤 값이 넣어주고 그 값이 에러가 났을 때는 이렇게 보여라. 두 번째 인수를 넣어주면 되죠. 이 값이 룩업으로 찾아온 값이 에러가 났을 때는 코드 오류라고 나오라고 하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면 지금 얘는 지금 오류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요 수식을 끝까지 복사해 주게 되면 맨 마지막에 오류가 났던 부분에서 코드 오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hlookup에서 주의할 거는 hlookup에서 참조하는 이 빨간색 표의 범위에서 꼭 달러로 넣어서 수식이 복사가 되더라도 이 표의 값이 변하지 않도록 넣어주는 것만 유의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계산 작업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